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C언어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죠. 자, 이전 시간에 C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타입, 변수, 연산자,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스 코드,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C언어 소스 코드가 있었죠. 자, 이 소스 코드 내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란 것은 여기 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int. 자, 정수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수 데이터, 뭐 1, 2, 3, 4 이런 숫자들 있죠. 자, 이런 숫자들을 저장하기 위한 형식이 int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외에도 뭐 실수도 있고 뭐 문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변수라는 것은 number, sum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자, 이런 변수를 뭐 작성하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산자는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자, 이런 것들이 사칙 연산자가 되는데, 사칙 연산자 외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등호라든지 작거나 같다, 뭐 플러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입출력 함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printf라는 것이 이제 출력 함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출력할 때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력 함수가 printf가 있고 또 입력 함수가 있어요. 자, 입력 함수, 출력 함수 사용 방법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란 것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전에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등 어떤 형식의 값을 저장할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여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는 값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변수가 되는데요. 근데 그 변수가 용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물컵도 있을 거고요. 또 술잔도 있겠죠. 잔의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데이터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라고 되어 있는데 int는 이제 정수 타입이 되는 거고요. 변수의 정의를 보시면은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자, 변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간단하게 int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int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하고 C++, 뭐 자바, 파이썬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하고 C++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바하고 파이썬 데이터 유형, 데이터 타입의 유형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는 이제 정수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int만 있는 것이 아니라 short도 있고요. 그 다음 long, 자, long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int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크기가 되는 거고요. 비트로 표현하자면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되겠죠. 4, 8이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32비트의 크기가 in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보다 이제 크기가 작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short가 되는 거예요. 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를 기준해서 이제 작은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큰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시험에는 정수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뭐 1번 short, 2번 int, 3번 long 주고 4번에는 plot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크기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int하고 long형이 있는데 사이즈가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자, 조금 다릅니다. 자, int의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int는 플랫폼에 따라서 실제 크기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뭐 운영체제라든지 각종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플랫폼이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어요. 32비트는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2의 32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요. 64비트는 2의 64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당연히 64비트가 더 빠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운영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그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int 사이즈는. 그래서 32비트 운영체제라면은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정수형이 있고요. 자, 부호 없는 정수형. 자, 정수형 중에서도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이제 뭐 부호 없는 정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자, 실수형은 뭐 1.2, 뭐 4.8 이런 숫자들 있죠. 소수점 아래에 값이 있는 숫자가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사이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플롯형은 이제 4바이트가 되고 더블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롱 더블도 8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자형. 자, 문자형은 캐릭터가 됩니다. char. 자, 캐릭터가 되고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문자를 저장한다라면은 영문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영문자 A가 있다. 그럼 A를 저장을 하려면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그게 1바이트는 있어야만 영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제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호 없는 문자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1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제 데이터 타입의 유형들은 C나 이제 C++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C하고 C++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일부분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자, 정수형에서 바이트형이 있어요. C나 C++에는 바이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바이트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죠. 자, 롱이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요. 자, 그리고 실수형이 있고요. 자, 문자형이 있고 그리고 논리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자,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하는데, 자, 논리형이라는 것은 true, false, 참, 거짓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논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rue, false. 자, true, false 형태로 해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1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true는 숫자로 표현하면 1이 되고, false는 보통 이제 0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파이썬. 파이썬은 정수형이 int. 자,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실수형, 플로트형이 있고요. 8바이트가 되고. 자, 그 다음 컴플렉스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16바이트가 됩니다. 자, 컴플렉스는 복소수를 의미를 합니다. 복소수란 것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문자형. 자, 문자형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이름, 크기,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C와 C++ 기준에서 암기를 하시고, 자, 조금씩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시험에는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작성을 할 때도 규칙이 있죠. 일반적인 규칙이 성이 이제 앞에 오고요. 그 다음 이름이 보통 뒤에 두 자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작성할 때 규칙이 있듯이 변수명을 작성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 아닌 것을 찾아라, 뭐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언더바를 사용한다. 자, 이것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변수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첫 글자,
자,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는 가능해요. 영문자나 언더바는 사용 가능하지만은 숫자는 올 수 없습니다. 자, 숫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와 같이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공백,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자, 이런 특수 문자들. 공백이라든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하고 공백 주고 퍼스트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변수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 공백을 주지 않고요. 자, 언더바로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서로 다른 변수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QL,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이제 SQL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SQL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예약어라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데이터 이제 타입의 유형들, 이렇게 데이터 타입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으로 미리 정의를 해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자,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캐릭터, 뭐 더블, 포, 자, while,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의된 그런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변수 선언 시 문장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고요. 자, 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변수 선언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변수 이름 앞에다가 자료형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라는 이제 정수형의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수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플롯해서 B 하게 되면 이것은 실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5.3 이와 같은 실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5.3을 저장을 했다. 자, 그 뒤에 다시 7.1이라고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요. 최종 값인 7.1을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수를 상수로 변경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미리 정해둔 예약어가 있습니다. 자, const라는 예약어가 있어요. 자, 상수를 의미를 하는데, 자, 캐릭터에서 C라고 해서 문자 타입을 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자, 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변수잖아요. 변수라는 것은 이제 A도 저장할 수도 있고, B도 저장할 수도 있고, C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C라는 변수는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 자, A라는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상수화, 자, 상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const라고 붙여주시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일 B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onst라고 예약어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자, 파이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변수 이름을 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자, int a, 뭐 int b 이렇게 임의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int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지 알 수 있도록 변수명을 정해주는 것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이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다. 자, 그런 값이 정수 형태로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변수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 이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자, 그런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카멜 케이싱, 스네이크 케이싱, 파스칼 케이싱, 헝가리안 표기법, 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이 실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단어하고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단어 사이의 단락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다. 자,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헝가리안 표기법은요,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변수명이다. 일반적으로 정할 때, 변수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스트링 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str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게 int다. 사이즈는 int다. 그러면 앞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더 추가를 해서 변수명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